해방 후 수상보안대원들은 발동선에다 기관총을 설치하고 타고 다니며 해상 경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해안 방어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6년 6월에 수상보안대를 조직하신 데 이어 1948년 1월에는 수상보안관박교를 내오시고 해군 지휘관들을 육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군함 곤조를 발기하시고 정력적으로 이끄셨습니다. 우리 수령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우리勞動계급은 해방 후 구처럼 어려웠던 조건에서도 200톤이나 넘는 큰 함선을 건조했습니다. 그때 만들어낸 함선을 이렇게 모형으로 전시했는데 길이가 42.3m이고 너비가 5.3m이며 배수량은 235톤이나 됩니다. 나라가 해방된 지 얼마 안 되는 당시의 형편에서 이런 군함을 건조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저국의 바다를 지키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군함 건조를 철저히 우리의 힘으로 해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당시 수상보안관과학교 부교장이었던 최정보 동지에게 경비함 설계 과업을 맡겨주셨습니다. 1947년 11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정보 동지를 집무실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수령님께서 최정보 동지에게 경비함 설계를 어느 정도 진척했는가 물으셨습니다. 최정보 동지는 경비함을 200톤 급으로 설계하는데 그 설계가 거의 완성됐다고 보고 올렸습니다. 그러자 우리 수령님께서는 못내 기뻐하시면서 설계를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는가 하고 그의 수고도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최신 과학기술을 요구하는 경비함 설계를 우리 자체의 손으로 해낸다는 것은 참으로 장한 일이라고 그를 거무도 해주셨습니다. 한 달 후 또다시 최정보 동지를 불러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온 설계와 모형을 보아주시며 경비함이 200톤급이면 대단하다고, 군함이 커야 웬만한 파도에도 견딜 수 있고 바다에 나가 경비 군무를 수행하는데도 편리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배에 설치할 기관에 대해 요구하셨습니다. 그때 최정보 동지는 나라의 여기저기에 산재되어 있는 450마력 디젤 기관을 찾아내서 설치할 것을 예견했다고 보고 올렸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형편에 맞게 군함을 설계한 것이 좋다고, 다른 나라에서 기관을 수입해 오자면 돈도 문제이지만 그것이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고 그의 생각을 적극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적인 기관을 자체로 생산해서 속도가 빠른 함선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신심도 안겨주셨습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철판과 기타 자재 보장 대책까지 선서 세워주시고 나서 동해와 서해에서 경비함을 각각 2척씩 건조할 때 대한 과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군함 건조 현장들도 여러 차례나 찾으시어 지도해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8년 10월 4일 소해의 한 조선소를 찾으셨습니다. 그때 거기서는 2척의 경비함과 기리부설함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의 주보중 동지도 함께 갔는데, 그로 말하면은 항일혁명 투쟁 시기부터 수령님의 위인적 풍모에 매혹돼서 연고 관계가 깊은 혁명가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조선소 노동계급을 내세워 주시며 바로 이 동무들이 자체로 군함을 설계하고 건조하는 새조선의 보배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보중 동지는 항일혁명 투쟁 시기부터 자주적 입장을 일관하게 견제해 오신 수령님께서 해방된 조국에서의 군건설도 철저히 자의의 원칙에서 해나가시는 것을 보고
조선이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군함 건조까지 하는 것을 보니 정말 놀랍다. 여기에 와서 보니 장차 새 중국 건설도 신심이 생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김일성 전집 제19년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1949년 8월 30일 경비함 건조 현장을 찾아쉬어 주신 결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건조된 함선을 돌아보시면서 경비함을 아주 훌륭하게 잘 만들었다. 나라가 해방된 지 몇 해 안 되지만 일제 때에도 만들어보지 못한 웅장한 함선을 우리 노동계급이 자체로 설계하여 만든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우리 노동계급이 만든 이 경비함은 우리 인민군 해군 역사에서 첫 함대의 모함으로 될 것입니다. 아직 설비도 충분하지 못한 조건에서 이렇게 큰 배를 만드느라고 동무들이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나는 대중적 용주의를 발휘하여 훌륭한 경비함을 만들어낸 원산 조선소 전체 종업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해군의 첫 세대 군함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해방 후 어렵고 복잡한 환경 속에서 다른 그 누구의 힘도 바라지 않고 자체의 힘과 지혜로 모낸 우리의 군함.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자의적 군사 사상과 현명한 용도에 빛나는 결실이었습니다. 해방 후 우리 노동계급이 만들어낸 군함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첫 시기부터 커다란 미운을 세웠습니다. 경비함 51호. 이 경비함 51호가 전쟁이 일어난 다음 날인 1950년 6월 26일에 적들이 둥지 틀고 있던 백령도를 해방하기 위한 상륙작전 때 우리 인민군 전투원들에 대한 해상수송을 성과적으로 보상해서 백령도를 해방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8월 중순에는 30여 대의 적기와 맞서 치열한 대공전투도 벌였습니다. 적기와의 전투 과정에 기관실 연료 탱크에 불이 달려 배가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때 기관장 어림용 동지는 심장은 멎어도 기관은 멈출 수 없다고 외치면서 불붙는 연료 탱크를 몸으로 막아 배를 구원하고 장렬한 체호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병들 모두가 영웅적으로 싸워 이날 적기 석대를 격추했습니다. 이 위운으로 해서 그 후 경비함 51호에 모범중대 깃발이 수여되었고 1990년대에는 최정보 영웅호로 명명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우리 해군의 영적 이유는 주문진 해전이나 월미도 방어 전투에서만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해병들이 있는 곳마다에서 위험이 빛났고 그 자랑스러운 승리의 전통은 연대기마다 이어졌습니다. (2012년 4월) 풍랑 사나운 백기를 헤치시며 언호한 해군 부대를 찾으신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최정보 용호도 돌아보셨습니다. 최정보 용호는 해방 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우리 노동계급이 자체 힘으로 처음 만든 경비함이라고, 최정보 용호에는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사적이 깃들어 있다고 하시며 해군 무력 건설의 첫 기술을 뜨겁게 더듬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사랑하는 전사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어주셨습니다. 반세기도 훨씬 넘는 오래전 자체의 힘으로 군함을 만들어 원수를 쳐보신 승리의 전통을 꿋꿋이 이어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위대한 전출명장을 진두에 높이 모시어 우리 혁명 무력의 자랑스러운 승리의 역사는 더 줄기차게
흐르고 있습니다.